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드디어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전기 응용 파트를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 응용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어디예요? 그러면 1장입니다. 조명을 놓치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 공사, 다시 해서 공사기사에서 전기 응용편에서 점수를 얻기 어려우실 거예요. 또 하나는 2차 실기에서도 이 조명 파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명 파트를 잘 보시고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응용이란 과목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챕터도 다 다른 분야잖아. 조명 분야, 전동기 응용 분야, 전기 철도, 전기 화학, 뭐 반도체, 어마무시하게 각 분야별로 전기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요게 깊게 어떻게 됐어, 이게 어떻게 나왔어,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조금 수박 걸타기식으로 요런 거 요런 게 요런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슬슬 나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조명 파트가 나가는데, 조명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빛과 전자파라는 거예요. 그쵸? 빛과 전자파. 다시 얘기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한정적인 파장이야. 다시 얘기해서 요거 우리가 파장이라고 본다면 파장의 범위에 따라서 우린 교재했으니까 제가 앞글자만 할게요. 우주선, 감마선, X선, 자외선, 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전파, 이런 순서예요. 파장이 짧아. 파장이 뭔지는 아시죠? 파장이 짧으면서 긴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 중에서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파장은 바로 요겁니다. 광선. 빛으로 느끼는 파장.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을 갖는 게 자외선이고, 이거보다 긴 파장을 갖는 게 적외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시험 문제 크게 나올 게 없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가시광선의 파장을 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 첫 번째, 제일 잘 나오는 거죠. 가시광선은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느끼는 파장은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냐 라고 하면 380에서 760 나노메타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래서 이거는 필기실기 다 잘 나옵니다. 380에서 760 나노메타가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느끼는 파장이야. 그런데 이걸로 내면 다 맞히니까 옛날 관연도에 뭐가 나왔냐면요, 3800에서 7600 옴고스트롱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옴고스트롱. 그냥 꼭 안 해도 돼. 그냥 A 이렇게 해도 되죠. 읽는 법은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왜 그래 하면,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얘는 광학의 단위야. 광학.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노메타로 나왔는지 옴고스트로 나왔는지 이걸 조금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꼭 느끼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는 얼마다? 380에서 760이다. 옴고스트로면 3800에서 7600이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 봅시다. 이거보다 짧은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자외선. 그러면 자외선은 요걸 다시 써드릴게요. 10에서 됐습니까? 380 나노메타까지기, 요 범위까지기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자외선이 되는 거예요. 자, 자외선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이걸 차단하자고 우리 맨날 선크림 바르잖아. 왜? 얘는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침투 깊이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몸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구 표면에서 팍 파장을 일으켜.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봐봐요. 피부에서 짧은 파장이 마구 하면 손바닥도 여러 번 이렇게 비벼봐.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지. 그러니까 세포들이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버선이 생기지. 제가 원래 얼굴이 하했어요. 형광등 때문에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외선이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빠. 그리고 제가 방금 뭐랬죠? 세포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나와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얘는 어떤 거를 해? 가장 중요한 게 살균이야. 그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그래서 요거 꼭 봐주시고, 그래서 살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형광, 요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역할을 하는 게 자외선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760 나노메다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방금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보다 긴 파장, 여기서부터 3000 정도까지 나가는 요 파장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적외선이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우리 얘기해 봅시다. 적외선은 또 좋아 나빠? 라고 얘기해 볼게요. 적외선 좋아 나빠? 이러면 많은 분들, 적외선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외선이 어디에 많이 쓰여? 찜질방 가봐요. 찜질방 가면 적외선 찜질방이라고 있지. 나쁜 거면 쓰겠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막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TV 광고에 봐보면 막 이렇게 누우면서 막 엄청 몸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의료기기처럼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야? 머리에다 우리 두피도 다 모르래? 이런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적외선은 침투기가 파장이 길어. 그러니까 파장이 길게 들어가다 보니까 천천히 세포에 진동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활성화가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온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온열 찜질기 같은 거 많이 쓰잖아. 그래서 적외선 그러면 여러분들 적외선 뭐 찜질방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의 가장 큰 역할은 온열 효과다. 됐습니까? 요렇게 하셔서 요거를 가시광선에서 추가적으로 공부해 두셔야 될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전자파, 파장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은 교재 있죠? 잘 나오지 않으니까 한 번만 같이 읽으면서 나갈게요. 일단 모든 파장은 기본이 뭐야? 직진성이죠. 그쵸? 직진성이야. 이게 일단 가장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파장이 물질이 다르면 그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파수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어떤 다른 물질에 부딪히면 반사라든지 굴절 현상이 일어나죠. 그냥 후레쉬 불빛이라고 생각하세요. 후레쉬 불빛 같은 거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하면 꺾이잖아.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파장이, 이건 작약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기본적인 수학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에 대한 세기는, 그쵸,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겠죠. 요거는 빛의 속도, 진공이나 공기 속에서의 됐어요? 속도 요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밀도가 다른 물질을 통과하며 속도는 줄지만 뭐는 변함이 없다고요? 주파수는 변함이 없다. 요런 것들은 우리가 전자파의 성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니까 한 번 정도만 살짝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다음번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조명의 용어정입니다. 자, 용어정의에서도 쓸데없는 건 좀 제낍시다. 복사라는 게 있죠. 복사라는 거는 뭐가 됩니까? 전자파로, 우리가 이렇게 전자파, 요로 전자파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뭐가 된다고요? 복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서 어떤 에너지화 될 거 아니야. 에너지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이거 갖다가 우린 뭐를 쓸 수 있죠? 태양광. 태양광도 전자파를 받아서 그 파동에 의해서 발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전달되는 에너지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복사. 그러면 이거를 단위 시간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뭐야? 복사속 또는 방사속.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별로 중요치 않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보셔야 될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느끼는, 다시 얘기해서 시감도가 들어가 있죠. 자, 시감도는 뭐냐면 어떤 광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광원에서 이 많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얼굴이 원래 하얗다니까. 근데 이 형광등에서는 꼭 광원에 대한 파장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는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요 어떤 광원에서는 태양이라고 생각해 봐. 어마무시한 많은 파장들이 나온다고. 그쵸? 많은 파장들이 나와. 근데 이 파장 중에서 내가 눈으로, 됐어요? 눈으로 봤을 때 이 파장들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파장, 전체 파장 중에서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파장의 비가 시감도야.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파장 방사 속에서, 됐죠? 눈으로 시감되는 광속을, 됐습니까? 광속을 F 람다라고 하면 시감도 K 람다는, 됐어요? 전체 방사되는 파장 람다라고 해요. 이거 파장 람다라는 기호써요. 파장, 됐어요? 전체 발산되는 파장 람다 중에 눈으로 느끼는, 됐어요? 광속. 이제 좀 이따 요게 무슨 용어인지도 나올 거야. 의 비가 시감도예요. 됐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근데 빛의 파장 범위에서는 얼마? 최대 시감도라는 게 나와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바로 여기서 비시감도. 자, 여러분들 비시감도 곡선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건 눈으로 느끼는 시감도야. 눈으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눈으로 느끼는 건 380에서 얼마? 760의 나노메타의 파장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나온 파트가 이거야. 눈으로 느꼈을 때 가장 눈부셔 못 쳐다보겠어 라고 하는 시감도는 어디서? 555 나노메타에서 이때 가장 밝은 빛을 우리는 느낀다는 얘기야.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파장들은 눈으로 얼만큼 느껴지는가의 비가 비시감도예요. 그래서 비시감도는, 됐어요? 비시감도는 최대 시감도에 대해서 나머지 시감도의 비, 됐어요? 나머지 요런 것들의 비. 그러니까 얘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눈으로 느끼는 게 90, 여기서 눈으로 느끼는 건 80, 여기서 느끼는 건 7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알다시피 여기보다 짧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없단 뜻이지. 그러니까 눈으로 느끼는 여기는 거의 제로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최대로 느꼈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서 거의 이쪽도 눈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시감도 곡선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색깔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들 사실 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무슨 색이다 라고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까요? 나중에 봐보면 여러분들 등색이라는 말이 나와. 등색. 그러면 등색이 뭘까요? 라고 해요. 등색이 뭐예요?
제가 그거를 예전에 뭐 또 교수님 욕할 수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등색이 뭐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등색이 등색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 가지고 아 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등색의 개념을 좀 이제 알고 싶어서. 근데 또 이제 저희 이제 또 뭐 좀 얘기 드리지만 누나가 이제 그 미대라서 물어봤어요. 등색이 뭐야? 라고. 이제 학창 시절 얘기야.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그쵸? 거의 30년 전 얘기가 다 돼 가는데 그때 얘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누나한테 얘기했더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등색의 정의는 뭐냐면 사람이 광원을 쳐다봤을 때 그 광원에서 나오는 파장이 눈으로 들어와서 눈으로 느끼는 시감의 파장과 됐어요? 심리적 파장이 합쳐져서 뇌파로 느끼는 색이 광색이야. 등색이야.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우울해 그러면 회색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좀 광원의 색깔 딱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가장 밝게 느낄 때가 언제야? 라고 보통 하면 요거 우리는 황록색이다 라고 시험 문제에 이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최대 시감도의 파장과 무슨 색이냐 요거죠. 그러면 이때 발광 효율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트당 얼마의 루멘을 발광할 때 이 정도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뭐요? 최대 시감도는 이때 효율은 얼마나 된다고요? 얘가 680 됐습니까? 683이라고 좀 했는데 원래 680이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683이고 그냥 680이라고 외우셔도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680 루멘이라고 루멘 퍼 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시감도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색성입니다. 이거는 필기식이 가끔 나와요. 연색성이 뭐냐 이거지. 광원에서 파장이 나오는데 광원마다 파장의 범위가 약간씩 다르겠죠. 그러니까 나트륨 등이냐 할로겐 등이냐 형광등이냐 전구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파장이 똑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파란색 옷이었어. 근데 어떤 광원에 갔더니만 얘가 조금 다른 색으로 보이죠. 그게 연색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 옛날에 뭐 이게 비속어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나이트클럽 가면 매일같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를 흔히 우리가 죽돌이라고 얘기해 또는 죽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무슨 옷을 입어요? 흰색을 입어. 왜? 스테이지마다 광원 불빛에 따라 옷 색깔이 달라지거든.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걔네들은.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돼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이게 야 내가 흰색을 입으니까 더 화려하구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연색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부연 설명을 자꾸 하는 건요. 시험 문제 조금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세요? 잊지 말라고. 연색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광원의 성질에 따라 됐어요? 물체색이 달리 보이는 게 뭐라고요? 연색성. 자, 그러면 요거는 뒤에 있겠지만 미리 여러분들한테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적응시라는 게 있어요. 적응시. 이 적응시는 또 무슨 말이야 그러면 물론 얘와 얘는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나온 말에 조금 부연 설명할 게 있을 때 같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밖에서 막 있다가 극장 같은 데 탁 들어가 봐요. 깜깜한데. 그쵸? 그러면 미세한 불빛이 있어도 눈에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눈에 대해서 감각이 됐어요? 그 광량에 적응이 되는까지의 시간이 적응시예요. 됐죠?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그 은근히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광속 발산도라는 게 나와요. 다른 문제에 비해서 계산 문제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오고 얘는 그냥 공식만 외우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됐어요? 뭐 정확한 정의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건데 광속 발산도는 발광면에
단위 면적당 발상 광속으로 단위는 라디안 룩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RLX를 써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광원에서 요 면에서 나가는 다 빛의 세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 요 표면에서 나가는 전체 그 얘기야. 그래서 발광면의 전체 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 광속의 비가 R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광속 발산도 R은 결국 뭐야? 미소 면적당. 그러니까 이거 봐봐. 전체 면적분의 여기서 나오는 전체 광속이 뭐예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됐어요? 좀 이따 나올 거라고. 전체 면적분의 전체 광속이니까 달리 얘기하면 얘는 요 미소 면적당 광속이 되겠지. 됐어요? 같은 말이잖아.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 전체 면적분의 A나 S나 같이 면적의 기호예요. 이해가셨죠? A로 해도 되고 S로 해도 되고. 이해가셨죠? 요거 그게 광속 발산도 R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이제 볼게요. 광속 발산도 R은 결국은 단위 면적당, 정의는 이거야. 단위 면적당, 광원의 단위 면적당 광속수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S분의 F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완전 확산면인 9라고 쳐봅시다. 9.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9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냥 외우셔도 돼요. 9면에서 나오는 광속 F. 요거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광속 F가 뭐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4파이 I라는 공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뒤에 광속이라는 공식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4파이 I라는 공식을 넣게 되면 결국 얘는 R자승분의 I라는 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배울 부분이에요. 배울 부분 좀 이따가. 결국은 요 공식이 바로 뭐냐면 조도야. 조도. 그러니까 조도 2하고 R은 같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거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광속 발산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부해 놓을 거는 여기까지만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휘도라는 게 있어요. 휘도 B. 참, 여러분들 이런 거 단위는 꼭 알아두세요. 라디안 룩스 RLX. 됐어요? 요거 의외로 단위가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외우셔야 돼요. 휘도라는 거는 광원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단위 투영 면적당 광도의 크기요. 됐어요? 다시 해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다 나눴어.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휘도 B도 SB인데 여기는 F였고 얘는 I야. 그러면 이건 또 뭔 차이예요? 봐요. 아까 R은 요 표면에 대한 전체 광량이라고 보면 돼. 근데 휘도 B는 S분의 I야. 광도가 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때 S는 뭐냐면 눈으로 바라봐요.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바라봤을 때 9지만 9를 눈으로 보면 뭘로 보여요? 9로? 아니지. 9를 눈으로 보면 원판으로 보이지.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요렇게 보이면 아이고 조금 그런데 녹색을 보세요. 요렇게 만난 점 있잖아. 만난 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요게 뭘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원형으로 보이는 거지. 구로 아니고. 그러니까 요렇게 보이는 면에 대해서 나오는
광도의 크기가 휘도 B예요. 됐어요? 봐.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여러분들 어렵다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내가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 그냥 뭐만 나와? 공식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 휘도 B는 S분의 I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S라는 게 요거는 이제 굳이 안 해도 돼요. 계속 얘기했지만 기본 공식만 외워. S라는 건 제가 뭐라 했죠? 9를 바라봤을 때 원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 원의 면적이 뭐야? 파이 R 자승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요 부분이 있는 거야. I가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I는 어떻게 되는 거죠? R 자승의 R이 되잖아. 그러니까 I는 뭐가 됩니까? R 자승이 되는 거야. 고로 여기서 요렇게 지어질 수 있죠? 고로 얘는 파이분의 R이라는 공식으로 또 유도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것만 외우고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거는 여기에 의해서 광속발산도 R은 다시 얘기해서 뭘로도 나온다고? 파이 B라는 공식으로도 정리되더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꼭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면을 봤을 때 사람이 눈으로 느끼는 한계 휘도 그 이상은 못 봐. 너무 눈부셔. 태양 못 보는 그 한계 휘도 B도 가끔 나옵니다. 걔가 여러분들 0.5 칸델라 퍼 센티미터 자스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요거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 맞다. 단위. 여기는 은근히 단위가 중요해요. 됐어요? 단위. 그래서 얘는 단위가 시험 문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기본 단위가 바로 뭐예요? 그러면 니트예요. 됐어요? 니트. NT라는 단위를 써. 됐어요? 얘는 니트. 근데 얘가 잘 안 쓰고 시험 문제 은근히 스틸브라는 SB가 나올 때가 많아요. 됐어요? 요거 보셨죠? 그래서 스틸브라는 요 SB가 나올 때가 많아. 그러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다 광도 I의 기호는 칸델라예요. 요건 다 뭐라고? 칸델라야. 근데 니트의 단위는 뭐가 된다고요? 메다 자승당. 그러면 스틸브는 센티미터 자승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센치가 되면은 10의 4승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단위가 바뀌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5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단위가 은근히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꼭 봐주세요. 뒤에 아마 문제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봐주시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요거는.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조명의 용어 정의하고 같이 공식을 꼭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요 파트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광속이죠. 야, 광속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지 마세요.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이쪽 파트야. 여기는 여차하면 뒤에 관연도 문제 있는 거에서 문제에서 그냥 문답 외워버리는 게 빨라. 근데 이거는 공부해야 돼. 자, 광속은 빛의 색이야. 그러니까 광원을 바라보았을 때 눈으로 느끼는 빛의 색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에 복사되는 에너지 복사속을 눈으로 보아. 됐죠? 눈으로 봐. 그러니까 광원에서 전자파로 전달되는 에너지 중에서 눈으로 느끼는 빛의 세기가 뭐가 된다고요? 광속이야. 자, 요거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할게요.
어떤 구강원이 있어. 그러면 구강원이면 이렇게 확산되잖아. 확산. 그쵸? 근데 내가 요걸 눈으로 봤어. 여러분들 이거하고 다 틀린 거야. 눈으로 봤을 때 아까 휘도비는 광원면에 대한 거고, 됐어요? 요때 광속이라는 건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느끼는 이 광원을 이렇게 펴도 내가 이만큼을 바라보자. 입체각, 눈으로 느끼는 입체각. 그러면 요 입체각당 요 양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걸 거 아니야. 됐어요? 요거 입체각 오메가 됩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거 당 광속 F는 요거 당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있는 전체 양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광원에서 나오는 광도에, 됐어요? 뭐가? 입체가. 이 양이 내 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는 과정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요 광속이 만약에 구강원이라면 요걸 계산을 하면 공식은 4파이 i라는 공식이 나오고, 이건 꼭 외워야 돼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원통광원이다. 원통광원이 뭐예요? 그러면 형광등이야, 형광등. 구는 백열전구.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백열전구라고 나오면 4파이 i. 됐어요? 근데 형광등이라고 나오면 파이 자승 i. 됐죠? 그 다음에 평면, 평판.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 파이 i인데 얘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공식은 얘입니다. 구하고 원통. 됐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얘기 끝났네. 요번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공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광속은 내가 광원을 바라봤어. 근데 광원을 바라본 내 입체각 있잖아. 이게 다 내 눈으로 느끼는 파장이잖아. 그 이 입체각,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입체각, 공간적인 에너지 파장이 광속이야. 그러면 광도는, 됐어요? 단위 입체각당 광속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미소 면적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9일 때 광도 i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왔잖아. 광도 i는 어떻게 된다고? 얘가 4파이 i잖아. 그쵸?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여기다 할까? i는 어떻게 된다고? 4파이 분의 f가 되고, 얘가 원통이다. 그러면 i는 어떻게 돼요? 파이 자승 f고, 얘가 평판이다. 그러면 이때 i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이 분의 f다. 요렇게 똑같은 공식 뒤집기만 하면 돼요. 요거, 그래서 요것만 외우시면 시험 문제는 광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조도가 나오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조도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도는 우리 다음 편에서 계속할게요. 하여튼 요거 광속하고 광도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중요치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요 공식 외우는 거 놓치지 말고 꼭 봐주십시오. 자, 뒤이어서 우리 조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